이번 시간에 리더십, 집단의 리더십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사람들 리더십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들이 향후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그런 이론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여기선 집단의 리더십이라는 건 일단 집단 상담에서는 집단의 지도자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그랬잖아요. 집단의 지도자. 그러니까 집단 지도자라는 거, 집단 상담자는 집단 상담자 역할을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집단의 지도자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단 상담에서는 집단 상담에 오는 구성원, 집단의 구성원들도 역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단 상담의 장점으로 보면은 내가 상담자한테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상담자는 좀 전문가고 난 어떻게 수동적으로 거기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집단 상담은 더불어 같이 상호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지도자와 구성원과의 상호작용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집단 역동, 집단의 매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구성원들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란 이론을 배우는데, 리더십 이론을 배울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집단 지도자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관한 것이 초점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셀프 리더십도 중요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성이라는 건 뭐 이끄는 거, 우리가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어요. 지도성에서 우리가 나중에 기본적으로 흥미검사에도 홀랜드의 흥미검사 유형을 보게 되면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이 있어요. 엔터프라이징. 진취형의 사람을 표현할 때 진취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 엔터프라이징형을 가진 사람을 설명할 때는 다른 사람을 이끄는 거,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목적, 개인의 목적, 타인을 잘 조작하기를 즐겨한다 그랬어요. 타인을 잘 조작한다는 말, 타인을 잘 이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니스가 얘기한 지도성이라는 타인을 자기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다. 강제로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래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동결시켜 살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성이라고 이렇게 베니스는 얘기를 하고요. 피들러도 역시 집단 구성원들이 이를 지시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한 특별한 행위를 갖다가 지도성이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도성에 관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지도성의 범위는 어떻게 있느냐? 지도성의 범위는, 우리가 지도성의 범위는 다양하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도성의 범주를 이제 두 가지 범주로 한번 나눠봤어요.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 형식적인 구성 요소는 어떻고,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지도성을 발휘하는 지도성의 범주. 어떻게 지도성을 발휘하는데 형식적인 범주에서 아니면 실질적인 범주에서 볼 수가 있어요. 형식적인 구성 요소에서는 형식적으로 보면 지도한다라는 건 리더죠. 리더하고 팔로워가 있는 거예요. 저는 SNS 안 하지만 SNS에서 왜 팔로워가 많느냐. 내가 팔로잉 하기도 하지만 많은 팔로워를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따라오도록 하는 거. 그래서 지도자가 있죠. 우리 말로는 지도자가 있고 리더가 있고 그거에 대한 팔로워가 있는 거예요. 추종자가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측정에서. 그래서 지도자가 외부에게 자기 뜻,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이죠. 그러면은 추종자, 팔로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역할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존재 가 아니라 지도자의 파트너로 능동적인 존재라는 거죠. 지도적성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이끈다고 해서 강제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지도성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지도자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팔로워를 이끌려면 팔로워들을 뭔가 제시를 해줘야겠죠. 강제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전이라는 거, 그리고 특히 비전을 강조하는 지도성이 있어요. 꼭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성이 있어요.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비전, 그리고 목표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도성이 어떤 전략으로 지도를 하는지가 이 실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이라는, 우리 집단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전망이 무엇인가, 이걸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목표도 비전하고 조금
조금 비슷하죠. 목표를 향해 나간다. 근데 비전이 조금 더 글로벌한 의미, 좀 확대된 의미고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비전과 목표를 달성해서 어떠한 전략을 향할 것인가. 그래서 지도성 범죄는 그게 지도성에는 당연히 어떻게 리더와 팔로워가 있고 그러면 비전은 어떻고 목표는 어떤 전략을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참고에는 지도성의 구성 요소 있어요. 지도성의 구성 요소. 지도성의 구성 요소. 참고해 놨어요. 이 지도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고 나 혼자만 막 제가 강제한다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네요.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거기 있어요. 추종자는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도자의 파트너라고 해서 같이 목표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타협성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도성을 발휘할 때는 어떤 창의성이 필요하다. 창의성이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지도성은 관대해야 된다는 거. 관대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팔로워에 대해서 관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것이 지도성의 구성 요소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지도성 연구의 접근 방법에서 특성 요인 이론 있고, 그 다음에 뭐 특성 요인 이론, 행동과학적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 이론, 우발성 이론, 카리스마 지도성, 변혁적 지도성, 문화적 지도성, 초오량 지도성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 공부를 할 것이 뭐냐면 특성 요인에 지도성 이론 중에 특성 요인. 지금 특성 이론이 있어요. 특성 요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 특성 요인 이론은 아이들 진로 지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특성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각 개인의 독특한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각 개인의 독특한 특성을 연구해서 진로를 지도를 하든 각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지도성 연구를 하든 이렇게 특성 이론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지도자는 지도자의 특성이 있고 여기 지도자는 지도자의 특성이 있고 팔로워는 팔로워의 특성이 있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초기의 연구 방법이에요. 1930년대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네소타 대학에서 특성 요인 이론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특성 요인 이론이 발달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 지도하거나 아니면 각 개인의 어떤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흥미는 뭘까? 나의 능력은 어떨까? 나의 능력 적성은 어떨까? 성격은 어떨까? 이런 거예요. 각 개인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미네소타 대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특성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특성을 알아볼 우리가 다음 파트에서 배울 심리 검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대학이 미네소타 대학이에요. 지금도 역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 대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기 지도성 연구, 그러니까 각 개인이 가진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지도자냐 팔로워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성을 연구하는 심리학적 방법을 다른 것도 다르지만 심리학적 근거를 갖고 한다라는 측면이 좀 강력한 것이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특성 요인론자들, 그래서 지도자와 추종자로 구별을 낼 수 있는 두 사람이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두 분류가 있다. 지도자의 분류, 추종자의 분류. 그건 어떻게 분류하냐? 특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성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지도자는 추종자가 갖고 있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지도자의 특성 어떤 거예요? 지도자의 특성은 성실성, 용기, 신뢰성, 통찰력, 지능, 주도성, 사교성, 기타 등등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성 요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뒤에 나오는 이론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특성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특성 요인 이론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나온 이론 뭐니? 행동 이론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행동과학적 접근이라고 있어요. 행동 이론, 행동과학적 이론. 행동과학 이론, 행동과학적 접근은 이 행동과학이라는 거, 행동이라는 것은 왜 행동과학이라는 표현이 붙느냐. 행동이란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찰 가능하죠. 제 내면 행동은 관찰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주 입장에서는 주로 관심 갖는 게 외적인 행동이에요. 내면 행동보다는. 행동주의, 우리 학습이론에서 행동주의를 좀 또 중요하게 다루는데, 행동은 학습이라는 조건화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왜 인간의 의식에 관심을 덜 두느냐? 그것은 의식은 관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관찰할 수 없다라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거죠. 관찰 가능한 것이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는 것이 행동주의고, 그 입장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행동과학적 이론이 행동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초점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나타난 행동을 연구하는데, 지금 이 아이오와 대학과 오하이오 대학, 미시간 대학이 연구한 거를 갖다 정리를 해놨어요. 다 지도자의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술은 해놨지만 정리했지만 뭐 아이오와 대학, 오하이오 대학, 미시간 대학 이걸 갖다가 아주 우리 시험에서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데 아이오와 대학에서는 일단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아이오와 대학에서는 지도성이 어떠한 행위를 나타내느냐. 그래서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전제형 지도성을 발휘하는지, 아니면 어떤 강제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민주형, 아니면 냅두는 자유방임형. 이렇게 아이오와 대학 연구는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이러한 행동, 전제형 지도자가 있고 민주형 지도자가 있고 자유방임형 지도자가 있다. 그러니까 전제형 한다는 것, 강제한다, 좀 통제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정책, 목표, 과정 이런 중요한 결정에 있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집단 토의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민주형은 그렇게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겠죠. 그런데 전제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구성원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전제적으로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이끄는 지도자, 그게 전제형 지도자입니다. 민주형은 그렇지가 않고 의사결정에서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토의 등을 통해서 어떠한 조직의 목표, 조직의 중요한 정책사항을 같이 더불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형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도성을 가진 지도자 아래서는 구성원이 어떻게 강제하는 건 인간의 자유로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만족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작업에 대해 생산성도 높고 관심도 많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지도자는 당연히 어떤 지도자가 그다 민주형 지도자라는 연구 결과를 나타냈죠. 그 다음에 냅두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 다 해라. 이것만이 좋으냐 했어요. 조직의 정책, 목표, 중요 정책 결정에서 지도자의 참여는 아주 최소화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건데, 가장 효과적인 지도성은 민주형 지도자라는 거죠. 지도자와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사결정하는 연구 결과 있어요. 그 다음에 오하이오 주립대학과 미시간 대학의 주립자는 과업 중심이냐 종업원 중심이냐. 그러니까 과업 중심이냐, 오하이오 대학, 그 다음에 미시간 대학의 그 연구가 있는데요. 이건 둘 다 일 중심으로 지도성을 발휘하느냐, 사람 중심으로 지도성을 발휘하느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에서 보면은 과업 중심, 그러니까 과업 중심이 높냐, 아니면 인간관계 중심이 높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과업 중심이 높고 인간관계 중심이 높으냐, 아니면 과업 중심이 높고 인간관계는 낮으냐, 과업 중심이 낮고 인간관계는 높으냐, 과업도 낮고 인간관계는 느냐, 이걸 차에서 연구를 했어요. 가장 효과적인 지도성 이용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관계에 놓고 과업에 높은 관심을 가진 지도성이 가장 효과적인 지도자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 발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시간 대학에서 그래요. 과업 중심이냐, 종업 중심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성을 발휘한다는 거, 어떻게 조직의 정책 목표를 위해서 사람들을 잘 동기화시켜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것을 일 중심으로 할 것이냐, 사람 중심으로 할 것이냐, 어느 게 더 중요할 것이냐 했어요. 둘 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시간 대학의 리커트가 지도성을 과업 중심과 종업원 중심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과업 중심, 그러니까 과업 중심 하게 되면은 정해진 방법, 명확하게 표준화를 제시해서 이렇게 이끄는 것.
그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지도성이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중심은 인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지도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낮춘 것이 행동 이론, 행동 과학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상황 이론이에요. 이 상황 이론, 어떤 시츄에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지도성을 발휘하게 되는, 지도성을 발휘하게 된 그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리더로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잖아요. 뭐 전략 전술뿐만 아니라 리더성으로. 그러면은 그 이순신 장군이 리더십 발휘하게 된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특성이나 지도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지도성을 발휘하느냐예요. 그러니까 물론 따지고 보면 그 안에는 리더십을 갖는 특성도 있겠죠. 행동도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초점은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지도자로서 일정한 자격, 특성의 중요성을 인정하죠. 뭐 상황에 따라서지만 그것도 있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도성이 나타난다로 보는 것이 상황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특성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내면의 특성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지도자가 처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조직이 어떠한 구조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집단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갈 것인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지도성이 달리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성 자체는 물론 우리가 셀프 리더십으로 내가 나를 이끄는 지도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도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때? 집단 내에서 어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성 자체가 집단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상황에 따라 시간차에 따라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황 이론이에요. 상황 이론. 그래서 상황 이론에서는 교재에는 기술을 해놓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종업원들이 동기화가 잘 돼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도자가 뭐 지시적 지도를 할 수도 있고 지원하는 지도를 할 수도 있고 위임하는 지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동기화 정도, 동기화가 전혀 돼 있지 않아, 능력은 있어. 그럼 어떡할까요? 동기화시키는 상황을 그 상황에 맞게끔 지도성을 발휘해야겠죠. 아니면은 동기화는 되어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뭔가 지도적인 측면으로 해줘야겠죠.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지도성이 달리 발휘된다는 것이 상황 이론입니다. 그것은 피들러의 우발성 이론에 영향을 주었어요. 상황 이론은 우발성 이론에 영향을 준 것이 상황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들으면 다 지도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우발성 이론은 지도자 부하의 관계가 어떠냐, 과업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지도자의 권력이 어떠냐. 내가 팔로워로서 지도자를 따를 때는 따라할 수 있는 지도자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 없는 지도자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피들러가 제시한 이론은 지도자와 부하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어떤 업무를 하느냐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권력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결정된다는 거. 그러니까 상황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펼친 것이 피들러의 우발성 이론인데 어떤 일이냐? 관계가 어떠냐? 중요하죠. 지도자와 팔로워의 관계가 어떠냐?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하고 마지막 하나 더 중요한 건 지도자가 어떠한 권력을 갖고 있느냐, 권위가 어떠냐가 우발성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와 부하의 관계에서는 추종자가 지도자를 기꺼이 어떻게 해요? 존중할 수 있는 상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도자는 부하들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와 부하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과업이 굉장히 구조화 잘 돼 있어서 부하들이 해야 될, 지도자가 아니라 팔로워들이 해야 될 내용, 방법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과업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호하지 않을 때, 과업이 모호하지 않을 때 뿐만 아니라 권한이 있다라는 건요. 어떤 상과 벌, 우리가 강화와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지도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발성 이론에서 전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카리스마 지도성, 카리스마. 자, 카리스마 있다란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카리스마.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것은 힐라버로 뭐 재능에서 유래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적 지도성, 카리스마적 권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카리스마 지도성은 지도자가 아주 모범적 성격, 그리고 아주 그 신성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웅적 자질을 바탕으로 해서 헌신의 권위를 둔 것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카리스마 지도자는 어떤 그 구성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그 이걸 갖다 가지고 그 신비로운 힘 이런 쪽에 초점을 맞아요. 신비로운 힘 이런 걸 갖고 구성원들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굉장히 초자연적인 초능력이 있다라고,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카리스마 지도자의 그 특성에서는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지도성의 범위는 실제로 비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비전. 그래서 여기서는 비전. 우리가 변혁적 지도성에서도 비전 굉장히 중요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뿐만 아니라 카리스마니까 뭔가 좀 신성스러운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와 신뢰 형성, 그다음에 개인화된 지도성 이렇게 카리스마 지도자의 특성을 써놨는데 카리스마적 지도성은 무엇보다도 비전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비전.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걸 극복할 수 있고 이런 극복은 구성원들의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구성원들의 과업성을 높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카리스마 지도자, 이미지와 신뢰 형성이라고 써놨죠. 굉장히 신뢰를 확립해서 확고한 자신감, 도덕적 확신, 그 다음에 개인 나름대로의 독특한 수법도 갖고 있고 희생정신도 갖고 있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도성. 그 다음에 카리스마 지도성의 특징 개인화된 지도성이라고 써놨어요. 개인화된 지도성. 그러니까는 지도자의 권력이 이거는 개인화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권력의 원천이 준거래하고 전문적 권력이 있다는데 우리가 지도성을 발휘하는 거 좀 이따가 바로 얘기할 것이 뭐냐면 변혁적 지도성이에요. 변혁적 지도성 앞서서 카리스마 했는데 여기서 준거래라고 써요. 거래를 할 수 있고 좀 적당한 거래가 준거래겠죠.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전통적인 지도성들은 다 뭐냐면 거래에 의한 것이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근데 그것을 지도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특성 이론이고 지도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행동 이론이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 상황 이론이고 상황 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우발성 이론이 나타났고 그리고 조금 차이가 나는 카리스마 지도성 지도자의 뭐 신성스러운 어떤 그렇지만 비전을 제시하고 나타났다는 것. 그것이 카리스마 지도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지도성이 뭐냐? 중요한 지도성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카리스마는 약간 조금 과도기적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제시를 했으니 이거를 잘하면 어떤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 자, 거래라는 게 뭐예요? 거래라는 거. 거래라는 것은 내가 이 빨간 분필을 100원을 줄 테니 나한테 파시오. 만족스러우면 100원을 받고 팔 것이고 불만족스러우면 나는 120원을 받아야겠어. 거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가 이걸 했을 때 100을 줄게. 아니에요. 120원 주세요. 이라는 거죠. 거래에 의해서 팔로워들을 이끄는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이 이러한 지도성이라 비판을 하면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이제 변혁적 지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 지도성 이론에서 이런 제목만 알면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변혁적 지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추종자들은 강제해서 거래 그래 100원을 주니까 해야지 이런 것보다 뭔가 자기 스스로가 동기화될 때가 더 중요하죠.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변혁적 지도성은
2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으니까 다음 차 시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도성이라는 거, 그래서 지도성이란 뭔가 잘 알아요. 우리 루저라는 거 잘 알죠. 그래서 지도성에서는 어떤 범주 형식적인 거, 실질적인 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도성 이론이에요. 특성 요인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 우발성 이론, 그 다음에 카리스마 이론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2차 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차 시에 변혁적 리더십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